자, 일단 부정선거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투개표 시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시연을 제한하는 걸 검토한다. 그러니까 하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한번 보여주자. 민주당 입장에서 아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근데 저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개표 현장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부정선거 같은 말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 서버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서버. 사실상 서버는 투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요. 투개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를 입력하는 거지 그 개표 자체를 그 관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개표 현장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야수님 말은 내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거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죠. 왜 그러냐면 쉽게 먼저 내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어느 지역이나 오류는 나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경우는 투표용지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오류는 나와요. 근데 전체 시스템을 보면 전국적으로 무슨 뭐 누군가 작당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 몇 명을 포섭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승만도 실패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근데 그 1960년대에도 불가능했던 그게 지금 이 통신과 이 IT 기기가 발전한 지금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뭐 선관 이야기 윤석열이가 최후 진술에서요 거짓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선관위는 뭐 선관위 관련해 봐봐요. 선관위 수사 결과 현황 37번 동안 선관위를 압수수색은 더 많이 했지. 수사 횟수로만 37개를 했는데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의혹 제기한 거. 압수수색은 수백 회가 넘어요. 윤석열이 압수수색도 못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은 부정선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로 계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관리에 거의 그쪽에 군인들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체크해 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선관위에 왜 군인들을 보냅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건 부정선거 때문이야.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야당이 뭐 박수를 안 쳐서 이런 거 다 지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에 부정선거론에 올라타가지고 나경원이고 뭐고 막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짓거리 하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사전투표 폐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것들이 이건 거야. 세상 어느 나라에 사전투표가 있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빠 저 노인네들처럼 심지어 미국에는 우편 투표도 합니다. 그렇죠. 평일날 투표 같은 거 있거나 그러면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 때도 일부 직업에서는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뽑아도 한 90% 100%가 뽑아주면 힘이 실리잖아. 투표하게끔 만들려고 연구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 지금 사전투표 폐지하고 그러면 투표로 올라가는 게 싫으냐 하니까 그럼 본투표를 하루에서 3일로 늘리자. 부주자 투표를 부활하자. 사실 이게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어쨌든 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선거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저것도 맥락이 없는 게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결국 법정으로 가면 법원이 판단하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 드러난 게 없었다라고 수십 번 동안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 결론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사전투표 제도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논리를 만드냐면 그 법관들 판사들이 선관위원장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라고 또 논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본투표를 1일에서 3일로 미루는 거는 투표율 떨어뜨리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3일로 다 휴일로 한다고 쳐봐요. 놀러 갑니다. 놀러 가죠. 하루 정도 대선일, 총선일, 지방선거일 있으면은 자 투표해볼까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런 거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254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254억을 추가해서 그 투표 용지를 복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 찢어가서 그게 자동 복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구당 한 명씩 1억씩 상금을 주는 겁니다.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안 되네. 아니 254억 가지고 투표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어요.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 의미가 더 커져. 그래서 사전투표제가 만들어졌는데 사전투표에서 무슨 부정이나 불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100점 100패 했는데 갑자기 사전투표를 어떻게 바꿔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을 때만이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 있을 뿐더러 사전투표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나왔다는 증거가 없는데 장동경이 같은 나와 사전투표 얘네들이 뭐냐면은 극우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진실을 알면서 저렇게 떠버리는 저것들이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뭐 부정투표라고 이제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라고 이제 주장하는 애들 보면 용지가 너무 깨끗해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어차피 봉투가 있어서 봉투에 깔끔하게 넣고 어차피 개수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안 적고 이렇게 동그랗게 접는 거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저것들이 진짜 아니, 와 진짜. 최고의 그 농담 있잖아요. 형상 기억 종이. 최상목이 그거 있던데. 그런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한테 지금 이렇게 눈치 보고 합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면 미국을 발라버려야지. 예. 자 댓글창에 김남조님 그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을 중간중간에 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새날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짧게라도 써주세요.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 어쨌든 우체국 안은 누구도 감시 못한다. 야, 저 장동영이 말 신박하네. 저게 뭐냐면요. 사전투표 용지를 자기 지역으로 보내잖아. 근데 거기서 머물잖아요. 저걸 누구도 감시 못한대. 그러니까 저것도 등신- 우체국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좀 찾아봐라 이 무식한 새끼야. 아니 이번에 그 PD 수첩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더만. 그거 보면 되지. 자,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문제 없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윤석열이는 지가 사전투표 문제 없으니까 내가 투표하겠다 하고 국민의힘도 팩트체크해서 불가능을 했던 그 사건을 이제 와서 나는 계속 의혹 제기합니다. 윤석열이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다만 계엄과 영구집권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레민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벌떼같이 나서가지고 사전투표 폐지하자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이 양아치. 역대 사전투표율이 있잖아요. 점점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투표 안 해서 저 모양 그렇죠. 박가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반성하게 되죠.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나쁜 거 아니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호주 같은 데가 투표율이 엄청 높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당 1억씩 주면서까지 투표를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면 언론들이 정치에 관심 많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사실 투표장 안 나오는 사람보다 극우들이 더 나은 거예요. 최소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투표를 해봤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30%, 찬성하는 사람이 70%면 70%가 이기는 원리인 거지. 근데 이번 대선 때부터는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쿨하고 뭔가 좀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윤석열의 이게 계엄을 불러왔다는 걸 다들 배웠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태도가 다들 많이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치 무지연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다가 개몽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더 관심 갖게 되면서 진짜 개목 넣는 이재명 대표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하면 빨리 해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보궐선거랑 같이 같이 할 하면 수 좋죠. 있다. 예. 그러면 367억이 절감된다. 그럼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도 올라가겠죠. 367억 절감해가지고요. 지역구마다 1억씩 복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선하고 재보궐하고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선된 사람들의 어떤 그 업무 장악력, 어떤 그 시민들한테 인지도 이런 게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선출된 힘이 훨씬 그 있으니까. 선거의 효과가 다른 거죠. 자, 근데 이제 부정선거, 무정선거고 사실 선거를 이루는 과정에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그간의 것들을 다 모으고 뭐 패널 조사도 하고 해서 나중에 출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의 과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하잖아요. 지금도 사전투표는 그렇죠. 출구조사를 못하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짧은 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KPI 뉴스와 리서치뷰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는 사자 대결인데요. 국민의힘 후보 하나, 개혁신당 하나, 지금 새미래민주당 뭐 등 하나 해가지고 이 사자 대결로 한번 해봤어. 김문수 화이팅. 이재명 48.5.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 40에서 50%이 박스권 어떻게 해요? 네. 자, 이재명 48.5, 김문수 30.7, 이준석 4.2, 이낙연 3.9. 큰 의미 없다. 가장 세요 지금 김문수가. 다음에 이재명 48.2, 오세훈 19.8, 이준석 4.3, 이낙연 4.4.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네. 자, 이재명 48.9, 홍준표 19.7, 이준석 4.0, 이낙연 5.0. 김문수 화이팅. 그러니까 요거는 사자 대결이지만 사실 양자 대결의 느낌이 강해요. 그 다음에 한동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재명 47.8, 한동훈 13.8, 이준석 4.2, 이낙연 5.7. 김문수 화이팅. 다 이걸 한꺼번에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이 여기 들어왔고 한 10% 이상 차지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 저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고요. 자, 모아볼게요. 그다음 또 있어요? 유승민도 유승민. 있구나. 심지어 유승민은 10%가 안 나와. 아, 유승민은 패스합시다. 이재명 46.5, 유승민 9.5, 이준석 4.0, 이낙연 6.7. 아까 한동훈 표가 이낙연으로 가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 모아봅시다. 그러니까 김문수랑은 18% 포인트, 오세훈은 28, 홍준표는 29, 한동훈은 34, 유승민은 37. 김문수 화이팅.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의 과정이 있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든지 좋은 CNI 같은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네. 실제로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있는 것을 다 모으면 결국 여론조사 한 개 말고 한 20개, 30개, 40개를 모으면은 국민 여론이 대충 비슷하게 그렇죠. 반영이 네.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여조 라이팅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압도적이다. 양자든 사자든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해도 김문수가 2등은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윤석열 다음 주에 파면된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지역 경선 들어가고 김문수 됩니다. 김문수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임한다는 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럽네요.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